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한국의 기업의 그 임원들 대상으로 임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이제 그 도래되다 보니까 직책자들, 팀장이든 사업부장이든 뭐 부문장이든 어떤 리더, 직책자들의 역할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가? 그리고 AI 시대에 도래가 됐는데 AI 관련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과거에는 AI가 없을 때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나 어떤 조직 문화나 어떤 사람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AI라는 부분이 2025년도에 본격화되고 2026년도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AI를 쓰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AI를 쓰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AI 활용한 결과물을 어떻게 어,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기준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고민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 도입은 그 자체의 어떤 그 문제보다는 리더 입장에 보면은 AI에 대한 기술을 사실은 그 잘 다룰 줄 몰라도 돼요. 예를 들자면, 어,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임원들이, 물론 소프트웨어 출신의 임원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팀장이나 그 임원이 되는 데는 완전 뭐 결격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AI 시대가 도래됐다고 해서 AI에 대한 프롬프트, AI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리더가 못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리더한테 필요한 것은 AI에 관련되는 기술, 어떤 툴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그 AI가 반영이 된 일의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이 부분이 이전과 동일하게 가야 될 거냐?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는 AI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일을 진행이 되는데 임원들, 특히 임원들에 있어서 의사결정에는 목표의 명확성이라든지 우선순위 재정입이라든지 품질 기준에 대한 어떤 정교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업무 생산성을 높일 거냐,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분이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가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하는 연말에 하는 평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임원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이제는 이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발생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연중, 연중으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점검,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구성원의 부족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성과 코치,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임원들이 일을 할 때, 역할을 수행을 할 때,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목표를 배정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점검 과정을 통해서 장애 요인을 발견을 하면 구성원과 함께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또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한정 내 부서 내 단위 조직 내에 한정된 자원과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구성원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구성원이 퍼포먼스가 향상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무게중심은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구성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역량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 행위가 코칭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역할은 1년에 딱 한 번은 평가예요. 이 초점이 아니라 연말에 대해서 성과 창출이 목표 수준이 달성되려면 연중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성과 코칭을 연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회사에 있어서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정했느냐, 정의로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마큼 신뢰를 갖고 있다면은 그만큼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고, 신뢰롭지 않아. 목표를 배정할 때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정의롭지 않아. 균등하지 않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도움에 대한 것을, 이게 정의롭지 못하네? 균등하지 못하네? 그리고 교육 경험에 대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대한 교육의 제공이 있어서 뭔가 페어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내 입장이 맞지가 않아. 이렇다면은 결국 연말에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 가세에 대한 산출할 때 난 뭔가 이 공정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애당초 목표를 설정하고 배분되는 과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점검과 피드백,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창출을 위한 능력과 역량의 개발 기회 부분을 얼마큼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정의롭고 균등하게 리더가 제공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 결과물로서 평가의 값에 대한 것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정한 평가 피드백은 그러니까 딱딱한 죽어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하는 구성원과 그 연중 구성원과 같이 일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가 달성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대한 것은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찌 보면 상수일 것 같아요. A가 접목된 이 시기에만 딱 처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과거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꼭 필요한 그런 관점이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부드러운 문화가 아니라 강력한 경영의 변수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느냐 못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상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을 해요. 결과물이 안 좋네? 그럼 결과물이 안 좋은 걸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가? 뭘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쪽이 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결과물이 나타난 배경, 속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개인으로 치면은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도 사실은 발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생산성이나 효과성이 큰 거를 선택하게 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연말 가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낙인, 무능 이런 쪽으로 너무 한정 짓는 건 아닌가.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느낀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실 이건 리더의 어찌 보면 기본인 거죠. 임원이든 뭐 팀장이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한국 기업에서 이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누가 봐도 저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용기, 말할 수 있는 용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니고 아니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 나와야 실행하기 전에 조정이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니까 일단 실행하고 봐. 실행하다 보면 잘 안 돼. 근데 이건 누구나 알았던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시행착오를 어떤 그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전환시켜주고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물론 일행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실행하기 이전 검토 단계, 계획 단계에서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한 거, 뭐 예상되는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되어지고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만 보지 마시고 그 숨어 있는 이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 과정을 임원들이 뭐 팀장도 포함이고요. 단위 조직의 리더들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중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될 이슈가 뭐냐면은 어, 지금 그 직장대 보면 이제 빨리 들어오면은 24살일 거예요. 빨리 들어오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성 같은 경우 남성이라면은 빨리 들어오면 군대 갔다 오면 1년 18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니까 1년 반 그러면 한 26? 아무리 빨리 들어오면 어쨌거나 나이로 치면은 60 가까이부터 20대 초반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실행을 하는 거는 일의 실행의 주체는 사실은 주니어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그리고 평가를 해주는 그리고 코칭을 해줘야 되는 육성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시니어급이야. 그 연차가 크게는 20년, 작게는 10여 년.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연차가 뭐 15년, 20년 난다가 아니라 질적인 주니어 세대와 시니어 세대 간의 질적인 변화가 사실은 차별이 좀 있다. 그 차별적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사실은 상호 이해가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의 존중을 젊은 세대 우리들에 대한 다름을 이해해 주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받아들입니다. 시니어들은. 자기들만 예우해달라네? 대우해달라네? 알아달라네? 근데 역설적으로 주니어는 또 시니어들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니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생각,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긍정적인 좋은 사고방식과 행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어찌 보면 또 수용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업들은 시니어급들이 이야기하는 거, 실무 관련되는 이야기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라고 해서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시니어들이 나 때는 이야기하면 벌써 부정적이에요. 꼰대라 그래요. 만약에 이게 고정화돼 버리면은 정말 시니어들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기술들, 그 노하우들이 전달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주니어들의 손해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임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들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가 있다. 근데 이 세대 간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니어인 경우와 주니어인 경우 크게 대분한다면 우리가 관점이라면은 업무 환경에 대한 우선순위, 뭘 중시하느냐. 그 다음에 피드백에 대한 선호 방식.
의외로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성장에 도움되는 피드백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은 즉각적인 피드백, 그런 건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지적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그래서 자주 업무 수행하는 과정, 결과에 대해서 또는 시작하기 전에 그 다양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배타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동기부여 방안, 그, 동기부여에 대한 요인도 보면은 젊은 세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는 성장하고 싶어 해요. 빨리 내가 성장해서 퍼포머로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해요. 그 더 많은 연장을 지금 회사에서 주면은 남는 거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거를 채울 수 없으면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거예요. 마치 프로 같은 거죠, 프로 선수들. 그래서 일단은 젊은 세대들은 빨리 내가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 갈증을 빨리, 언제? 입사 후 3년 내. 근데 이게 시니어 입장에서는, 우리 시니어들은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주니어들에 대해서는 니들이 아는 게 뭐 있다고. 천천히. 일단 시킨 것부터 해.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또 도입됐단 말이에요. AI 도움을 받으면은 축적에 걸리는 시간, 지식 경험 이런 부분에 축적에 걸리는 시간이 무척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가 선배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자신의 성장에 그 갈망되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AI가 대체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니어들하고 단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AI가 해주지 못한 우리 회사만의 이 직무에, 우리 부서의 이 직무 관련되는 정말 효과적인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은 시니어들이 이미 실책을 통해서 다 다듬어 놨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엑기스거든요. 이거는 AI가 해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못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점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점 부분을 직시하고 상호, 선호하는 상호의 입장,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임원이지만 사실은 또 그 파상해 보면은 모든 단위 조직의 리더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좀 시기적으로 지금 AI가 도입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업무에 반영할 거냐? 이걸 어떻게 일의 상수, 루틴으로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많은 고민해서 이제는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이 임원들, 뭐 크게 보면 팀장까지 어찌 보면 지금 발등에 부릴 것 같아요. 더욱이 나라에서 지금 AI 기본법이 통과됐어요. 시행되고 있어요. 법입니다. 그러면 AI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게 AI 도입이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구성원은 물론이고 리더들에 대한 가이드, AI 활용에 관련되는 법조항도 가만히 된, 그리고 실제 일의 성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가이드가 사실은 필요하다. 근데 이 가이드 작성에 있어서는 단위 부서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이런 측면에서 감안한다면은 단위 조직의 리더, 임원과 팀장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향후 리더의 역할에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던 건데 뭐 경시했거나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비효과적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번 제대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대표적으로 일단 너무 다른 세대야. 그 세대 간의 공감을 만드는 그 선상에서 리더십 발휘. 리더십 발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단위 조직에 할당된 전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 발휘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마련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과 관리 프로세스인 거고, 성과 관리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미 성과 관리 프로세스 제도 안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배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점검과 피드백,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행위가 본사 주간 교육이 아니라 단위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에 대한 상시 코칭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과 코칭이에요. 그런 노력들이 축적이 됐을 때 연말에 평가를 하면은 이미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리더의 관심과 지원을 받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값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즉, 평가에 대한 공정성, 어떤 그 지원을 해줬던 각각의 입장에 맞는 노력들을 지원해줬다는 어떤 그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정의롭고, 그 다음에 균등한 어떤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쿼터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그 성과 점검을 저는 꼭 좀 하십사. 최소한 분기별로 성과 점검과 피드백은 하셔야 돼요. 이 목적성은 딱 하나예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지금 장애 요인은 없는지, 그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사실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과 점검과 피드백 요 행위예요. 이때 리더의 역할은 다른 거 아니다. 들어주시고 구성원이 기획하는 해결책, 문제에 대한 극복책,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해주고 컨펌해주고, 그리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의 능력과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1대1 코칭으로, 부족하면은 외부 교육도 보내주고, 또는 회사 내부에 좋은 교육이 있으면 그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교육 경험이 될 만한, 학습 경험이 될 만한 영상이든 책이든 컨퍼런스든 이런 데 다니게 지원해 주는 거죠.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은 쉽게 생각하면은 불안을 느낄 때 불안한 부분이 있음을 표현하게 만들자. 근데 그 불안이 왜 생겼지? 뭘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그 어려움은 왜 생겼지? 어떻게 하면 극복되지? 그 다음에 일을 실행하기 전에 뭔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말을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 목표 대비 갭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또는 수립했던 그 방향성, 과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막상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리더는 그런 것을 듣고 질책보다는 그거를 극복하는데 또 제대로 정성화시키는 데에 또 다시 또 코칭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 돼야 된다. 어찌 보면은 AI 시대에 있어서는 지금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AI를 활용하면은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즉, AI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임원님들도, 그래, 팀장님들도 이제는 AI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찾았다면 이제 습득하도록 노력하시라. 맨날 시키지만 마시고요. 이와 같은 역할에 AI가 도움된다면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활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찾아서 자기 거 AI를 활용하는 임원으로 좀 발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정리예요.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임원의 역할, 지금까지 역할과 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일하는 방식이. AI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법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컨시스턴스, 이걸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단위 조직의 책임자로서 AI 활용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 물론 본사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가이드가 있을 거고 회사 차원의 가이드가 있는데 부서 내에서도 연구소냐 생산이냐 마케팅이냐 뭐 재무냐 아니면은 뭐 뭐 경영관리 직군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약간 거버넌스가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니크한 부분들을 찾아서 회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 있다면 그 역할들을 찾아서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어차피 리더의 역할은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리더십 발휘인 거고 그 리더십 발휘의 기본은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하는 거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조직 문화 관리인 것도 들어가죠. 특히 임원님이라면 사업부, 본부, 실, 단위의 그거는 이제 조직 문화 표현보다는 조직 분위기, 조직 분위기에 대한 그 조성 책임은 사실 해당 사업부장, 실장, 본부장이 책임이에요. 회사 탓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주제 5가지,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였죠. AI 활용에 대한 거, 코칭에 대한 거, 근데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거, 또 하나가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있으니 이거를 반영을 한 리더의 역할을 지금 이제 발휘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화면에 좀 얼굴처럼 가는데 이게 실패 수용이에요? 쉽진 않죠. 근데 실패 시행착오 부분도 연말 가서 시행착오라면 깝깝할 거예요. 근데 1분기 때 1분기 때 발생한 실행착오라면은 사실 그래도 3분기가 남아있잖아요. 3개 분기가. 그래서 1분기 때 시행착오는 그렇게 지적질보다는 조금 더 격려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조기에 발견이 됐으니 오히려 더 나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격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의 기업의 임원들에 대한 뭔가 알아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래서 이 변화 부분, 이슈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이슈에 맞는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단위 조직이 직책자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쿼터가 다 끝나갑니다. 성과 점검, 거기에 맞는 피드백,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그걸 실행하기 위한 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을 또 제공해야 됩니다. 교육계의 제공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닥칠 것이니 좀 대비하셔서 한번 올해부터는 제대로 성과 점검도 피드백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